네, 이재명 사무장입니다. 지금 후원장께서는 매우 특정하셔서 경기도 규모가 큰 시장이 진행하는 게 많은데 다음 단계 우리 당내에서 피해가 전환습니다. 먼저 바쁘신 입장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잘 말해주시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고 이런 대표님과 여기에 대한 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구에 김영 원내 대표들이 있는데 감사드리고 시간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대표님한테 지방자치단체들이 일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 UKT 불교단체 정부 재정 지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UKT에 약 5천억 가량의 재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과 권한이 나름 독립되어 운영되는 수도권의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를 산업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이 다 동의하고 있고 중앙정부조차도 무려 4조 7천억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했다, 떠넘겼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2014년 7월에 만든 정부 종합 계획안인데 여기 보면 정부 스스로 이렇게 4조 7천억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겼으니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 4조 7천억을 지방도시세 증액, 지방소비세 증액 등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4년 9월의 정부 자체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그거의 10% 정도에 불과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약 5천억 원을 경기도 육계시에서 세원을 빼앗아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부 발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지방재정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찾는 게 맞겠습니다만 경기도 육계시에서 5천억을 뺏어서 전국의 200여 개 자치단체에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한 자치단체 평균 20억, 많게는 30억 정도에 불과해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도 수도권 6개 대도시 무려 인구가 500만 명입니다. 전남북, 강원도를 합친 인구가 같습니다. 충청도 전부와 강원도 인구가 합친 인구가 이 5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 대도시에게 5천억의 예산을 당장 내년부터 확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 계획이 도움도 안 되고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싸움을 시키는 분열조직이고 가해자인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피해자들인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아주 나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나름 자율권을 가지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해왔던 이 대도시들을 실패한 지방정부로 만들어서 내년 대선 또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략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동의할 게 아니라 그렇지도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그리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4조 7천억의 피해를 정부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해결을 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이걸 강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재정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당이 추진해 주시기를 저희가 요청드립니다. 네, 제 말씀 좀 아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들이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조정 조부분 배분 방식을 써가지고 이 불교부 단체를 조부단체로 만들어버리고 또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넘는 식의 이런 기형화된 이 세법 개정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질식시키는 거다라는 아주 강도 높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 장관은 경청하겠다,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강행안을 두고 다양한 동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오히려 행정안전부 입장보다는 좀 청와대의 강력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 6개 자치단체 입장이 아니라 자치를 말살시키고 질식시키는 이런 형태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력히 행안부 장관께도 이야기 드린 게 아니 20대 국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국회 가지고 보고도 좀 드리고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이런 인생 개혁에 가장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속히 행안부 장관과 관련 이 국가장을 불러서 도대체 어떤 발상을 가지고 이런 시도가 되는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했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지방자치 활성화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법 대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대표님, 또 의장님, 많은 의원님들 이 사안은 지방 고양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부채 제로를 달성했다고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가용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짜가고 있는데 또 뭐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고양시 경우는 이해득실로 따지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여기에 적극 동참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부자 자치단체 또 가난한 자치단체 또 뭐 여기 새누리당 출신의 시장님도 오셨지만 이건 정말 지방자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계약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다른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하고도 함께 이 지방자치 활성화, 지방재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저도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오신 신계용 과천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시고요. 네, 과천시장 신계용입니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은 우리 과천의 특수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당을 떠나서 우리 과천시의 존립 위기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당을 떠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과천시는 인구 7만에 1년 예산 2천억 작은 도시입니다. 2천억 예산 중에 이 조정요구로 들어오는 예산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35% 중에 86%가 마사회, 낙권세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 예산을 특히 그 불교부 단체 우선 배분하는 그 기여액의 90% 이걸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 과천 입장에서는 또는 마사회가 있음으로써 저희 과천에 주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불통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 사행 산업을
지방자치라는 그런 마사에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그런 기관을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가치원 시민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런 개편안을 통해서 전혀 가치원 시민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당을 떠나서 또 가치원 시장으로서 가치원시의 조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성시장 최인석입니다. 저 앞에 사진이 두 장이 걸려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저두 분들이 지켜냈던 지방자치 국권에 대한 문제가 심대하게 훼손이 되어 있고요.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을 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아마 산후조리, 청년회사 그런 것들을 공약을 하고 시민의 하에 정책을 실행하고 그런 정책들을 도시에 맞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는 일들은 지자체장들이 당연히 해야 돼요. 일들입니다. 도시의 생김새도 다 다르고 가장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 결과는 시민이 판단해야 됩니다. 당연히가 성남시 재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무조리원을 했다. 노인복지를 좀 교육을도 투자하지 않고 왜 저쪽에 저렇게 많이 썼냐. 왜 청년 배당을 해서 우리의 그런 대수를 줄여놨냐. 이래서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성남시 재정으로 국가적인 위기인 출생률의 문제 때문에 이 정도 투자는 괜찮다. 이게 자립이고 이게 자주고 그런 세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우리 화성만 해도 실제 교부단체가 아예 전락이 됩니다. 전국 재정 자립도 1위의 도시가 이번 조치가 실행이 되는 순간 교부단체로 전락이 되죠. 이 정도의 성과는 실제 불교부단체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켰냐가 이 정부의 성과가 되죠. 근데 멀쩡한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가 하면 이제 성과가 되고 있다. 지금의 정책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의 가치를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이 기회에 큰 틀에서 6개 도시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국 226개 지자체의 존립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정책적인 뜻과 의지를 모아주시면 안전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원 부시장 김동근입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조정교부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행자부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도에서 6개 불교부단체에 비교적 발전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뺏어서 다른 곳에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6개 불교부단체가 도에서 주고 있는 조정교부를 많이 받는 이유는 국가에서 또 주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완적인 측면에서 조금 여유있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표현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하지 않고 단지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분만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의 불교부단체가 공교롭게도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난 2014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경기도의 조례를 통해서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을 나누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경기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도 조례를 했었던 것을 중앙정부가 이것을 직접 시행령을 통해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선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결국 지방이 자체적으로 세 수입이 작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세세하게 세목을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뭉칫돈으로 주고 있는 것이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또 하나는 도를 통해서 주고 있는 조정교부금인데 결국 이걸 합쳐서 시군세까지 합쳐서 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재정 수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라고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정 자주도라고 하는 재정 자주도라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주도라는 지표를 보게 되면 현재 여기에 있는 6개 단체가 경기도 내에 있는 시평균이든지 아니면 지방까지 포함한 시평균이든지 군평균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도의 조정금을 좀 더 많이 받는 대신 국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를 통해서 보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조정교부만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부자 동네에서 뭐 좀 어려운 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정 수요에 필요한 재정 능력의 대응력을 뺏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에 재원의 배분이라는데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수직적으로 재정 조정을 갖다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통교부분이라고 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잘 사는 부분에 조정교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수평적인 소위 조정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들 우리가 이런 지방재정과 중앙재정과의 관계 또 지방재정들끼리의 관계 이런 우리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이거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갖다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경기도의 6개 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런 보건교부고 보건조정교부고 이거를 전제로 해서 각 시가 예산 전쟁을 하고 시의 특성에 맞게 따라서 뭐좀 복지도 좀 향상시키고 이런 측면인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게 이제 현저하게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런 시도를 갖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제대로 규정을 하는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 수평적인 저희 교부 재정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이거는 지자체들 간에 있어서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 제한을 가할 것 같은 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방세포 관련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당장 그런 법적인 규정이 없고 시행령으로 이걸 갖다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면서 행안 분야만을 만났어요. 현관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미 재정 수요가 다 확정이 돼가지고서 거기에 쓸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정부가 5천원 뛰어다가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차후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나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그래서 원만한 방법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려고 자기네들 또 여러 번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당에서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지방재정과 이 중앙재정 간에 있어서 이 교부율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법적으로 규정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사업도 분명하게 이제 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누리과정 문제 같은 것도 원래가 이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 사이에서의 사업의 영역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좀 딸리고 하니까 그냥 자의적으로다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다가 끌어내기로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시장님들 말씀을 제가 듣고 원래 이 지방재정과 이 중앙재정 사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배분 관계라는 것이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됐어야지 이런 문제가 마련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실제가 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먼저 이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지방행정들이 다소의 경쟁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보고 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 이걸 보다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장치를 갖다 마련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저희가 그 관련 말씀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지방재정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대표님 말씀 전적으로 오신 말씀이고요. 문제는 그 시행령에 기초해서 6월 초에 입법 예고를 하고 반대를 하든 말든 강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행을 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이 세원을 탁감할 경우에 그 경우에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 결국은 여당과 일종의 지방세뇌에 관한 특별한 논의기구도 만들어주시고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법으로 정할 테니 정부는 이 시행령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중단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해주시고 하나로 첨언을 드리면 새누리당의 안행이죠. 안행이 간사를 맡고 계신 조원진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국회에서 공청회가 됐어요. 공청회가 됐는데 요지는 지방정부가 이익은 40%를 났는데 지방세는 20%밖에 안 되니 30%, 40%까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전가한 재정 문제를 지방교부세를 올리거나 법으로 정한 사항이니까요. 지방소비세를 올리거나 이거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네,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여당의 안행 간사도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면 도와주자는 것인데 그거는 새누리당의 안행이 간사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 그 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것대로 4조 7천억을 지방소비세 증액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이 좀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들으십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지방재정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갖다가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대부터 어저께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20대부터에서 우리 당의 문제를 정책위가 검토를 해가지고 새누리당과 같이 협의를 보면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뭐 이렇게 큰 난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지자체를 한 동안에 처음부터 지방자치제를 갖다 실시를 할 적에 지방의 과제와 중앙정부의 과제를 확정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재정의 수를 갖다 측정을 해서 놓아주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적당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호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는 정리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계십니다. 한 말씀만.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걱정이 좀 많이 사라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태가 갖는 근본적 성격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건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됐고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요구하는 게 정말 국민적인 절대 명령이고 강도 높은 요구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만났을 때도 이 중차대한 사안을 국회에 보고라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지 뭐 6개 부자자치단체의 이기적인 요구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이게 이제 6월 초 입법 예고를 했을 경우 또다시 제가 걱정하는 건 또다시 정부와 국회가 또 여야 간에 이 또 자치단체 간에 갈등과 대결이 진행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과 또 우리 이제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수원, 성남, 과천 이런 지역은 거의 예산 편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져 버릴 경우 이렇게 돼서는 안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이렇게 좀 긴급히 뵙고자 한 건 마치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만나셨다고 하니까 행안부 장관을 좀 빨리 호출을 하셔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한 답 20대 국회에 상임위에서 보고 드리고
입법 과정 제도적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다 하면 지금 주민들 시위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각 지자체 플래카드 걸려져 있고요. 또 자치단체장들 1인 시위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치닫을 부분들 때문에 좀 긴급성을 띠고 우리 대표님께서 좀 오늘 그 명령이 정리해 주신 방안으로 해주실 것을 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